병원에서 MRI, CT 모두 검사해봐도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두통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인데요. 편의상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편두통으로 2년 넘게 고생을 하셨는데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추천드린 제품 한 달 정도 드셨고요. 생활 패턴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심층 문의를 하면 제품만 그냥 띡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이 생활에 대한 지침도 알려드리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먹던 진통제, 그냥 진통제도 아니고요. 마약성 진통제를 드셨는데 일주일에 이제 한번 먹을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왜 병원에서는 편두통의 원인을 못 찾았고 어떻게 두꺼비 파면 고쳐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두통이라고 이 머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신의 균형을 본다는 건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증상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체형, 근육의 연결성, 이 근육의 연결성은 한의학의 경락과 그리고 현대의학의 근막 이론이 합쳐진 거죠. 뻥규 약사님의 축 이론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스트레스 패턴 싸그리 조사를 하죠. 실마리를 찾기 위해 사진을 요구하기도 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도 해요. 자주 신는 신발, 그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죠. 신발 밑창이 어떻게 달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의 축이 어떻게 변형됐는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A씨는 20대, 네, 아주 젊죠. 코로나 이후 시작된 편두통이 2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검사상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두통이 있다고 하니까 진통제를 줬을 거고요. 처음에는 잘 듣다가 재발하고 진통제 단계는 또 계속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A씨 사진을 보면 눈꼬리가 여기 끝이 살짝 위로 올라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미용 포인트가 아니고요. 우리 몸의 이 후면, 뒤쪽 후면, 등 쪽이죠. 등 쪽에는 큰 근육이 두 개예요. 승모근, 그리고 더 아래에 광배근. 이런 승모근과 광배근이 상대적으로 좀 긴장이 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눈꼬리 올라간 게. 몸의 뒤쪽에서 이렇게 당기니까 눈꼬리가 위로 향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눈꼬리가 위쪽을 향하는 사람들은 뒷목 땡김, 어깨 결림, 눈 건조, 눈 피로, 긴장성 두통이 잘 올 수 있습니다. 등에 있는 이런 근육들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탁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때 통증 스위치가 탁 켜지는데요. 한두 번 가볍게 올 때 교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통증이 몰려오죠. 자, 이렇게 눈만 관찰을 하면 등 근육의 과긴장이 편두통을 유발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신호를 더 포착했고요. 그 신호가 판을 뒤집었죠. 심층 문의를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드리는데요. A씨에게 받은 이 체크리스트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얼굴에서 나타나는 병의 방향성과는 반대가 되는, 즉 모순이 되는 증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바로 손발이 차다, 그리고 추위를 유난히 못 참는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잘 붓는다, 그리고 비 오는 날 두통이 심해진다. 자, 이 증상들을 보면 몸이 차다, 붓는다, 비 올 때 두통이 심하다, 이건 몸의 습담, 즉 수독이 발생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수독은 말 그대로 물이 독이 되는 거예요. 물이 빠지지 못하고 고여서 독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요. 손발이 붓는 게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수독이죠. 그런데요, 이 수독은요, 어디에 가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머리로 가면 머리가 좀 묵직한 두중감, 두통, 가슴으로 가면 막 두근두근두근하고 막 숨차고 답답하고, 하체로 갔을 때는 다리 부종, 하지 정맥류로도 이어지죠. 자, 습담의 단계를 지나면 그러니까 이런 순환의 정체가 지속이 되다 보면 어혈이 생기는데요. 피가 끈적끈적한 상태를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대과학적인 해석으로는 미세염증과 미세순환 장애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죠. 습담, 수독이라고 하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건 기허입니다. 기라고 하는 건 에너지죠. 즉 우리 몸의 대사와 순환을 시키는 원동력인데요. 기허, 허자가 붙었어요. 즉 기가 약해진 상태, 순환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자, 기허의 증상으로는 이게 참 재밌는데요. 약국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 경험적으로 알죠.
일단 약국문을 딱 밀고 들어올 때부터 파악이 돼요. 기허인 분들은 문을 이렇게 여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시고요. 약국 이 매대 있죠. 거기에 이제 팔꿈치를 이렇게 의지해서 뭘 여쭤보시거나 하시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쉽게 나른해지고, 그리고 말하는 이 말소리에도 힘이 없어요.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고요. 자, 그런데 20대의 기가 부족하다? 어딘가 앞뒤가 또 안 맞죠. 따라서 A씨의 경우는 기허를 채우는 보기제보다는 순환의 정체, 수독을 없애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원인이 등 근육의 과긴장으로 보았습니다.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건데요. 좁아진 도로 위에 물이 고이게 되고요. 그 사이를 차들이 속도를 늦춰서 길이 막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해결책은요. 첫 번째는 길을 넓혀야겠고요. 물길을 트고 흐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길을 넓힌다는 의미는 등 근육의 과긴장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A씨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웨이트 운동을 할 때 복근이나 가슴 운동을 한 7, 그리고 등 운동을 3 정도의 비율로 하시라고. A씨는 헬스하는 걸 좋아하셨는데요. 헬스할 때도 이렇게 앞쪽 근육, 뒤쪽 근육 다 나눠서 하잖아요. 이것도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비율을 다르게 가져가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웨이트 전후로 스트레칭을 더욱 꼼꼼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뒤쪽에 있는 그 큰 광배근 늘려주는 것이 등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좀 많았기 때문에 워킹 명상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제가 그 워킹 명상법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그냥 일상생활 걸어갈 때, 뭐 출퇴근할 때도 할 수 있어요. 먼저 숫자 3을 기억해 주세요. 걸으면서 숨을 들이쉬고 참고 내쉬고, 자, 이렇게 3단계를 할 거예요. 3발자국의 숨을 들이쉬고요. 3발자국의 숨을 멈추세요. 자, 다시 3발자국의 숨을 뱉어주세요. 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3발자국보다 더 5발자국으로 한번 늘려서 해보세요. 자, 이렇게 워킹 명상을 할 때는 이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 느낌에만 집중하세요. 온갖 잡생각이 막 떠오를 건데요. 그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억지로 막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생각들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내 생각들을. 워킹 명상법이 여러분의 그 스트레스를 싹 없애줄 거예요. 자, 길을 넓혔으니까 이제 물길을 터줘야겠죠. 습담, 수독 자체를 없애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식단도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야식, 이거는 무조건 금지해야 하고요. 짠 음식도 금지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주 3회 이상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영양 물질은 체질에 따라 그리고 증상에 따라 좀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죠. 잠을 못 잔다면 잠을 잘 자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수면을 통해 우리 몸이 해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흐름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A씨에게 여기까지 하진 않았어요. 아직 20대로 젊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2단계로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나이가 한 40 이상, 적어도 이제 40 이상인데 이제 40 이상이 되면은 요 3단계까지 좀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기를 보충하는 보기제를 사용하고 유산소 운동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우리가 막 머리가 아파요, 편두통이 있어요 할 때 오로지 진통제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요 진통제는요, 단지 임시방편입니다. 분명히 그 뿌리가 되는 원인이 있고요. 그걸 제대로 발견하고 그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두꺼비 파묘 환자 케이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양제 디자이너 두꺼비 파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